그 퓨처러스 넷의 CEO이기도 하시고 또 그 우리가 애트리라고 하는 흔히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원으로도 이제 조직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님은 전문 분야를 이제 음성 인식 기계학습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흔히 이제 약자로 ASR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동 음성 인식이라는 용어가 이제 전통적으로 쓰이고 있고, 음, 이 분야에서 그 30년 훨씬 넘게 지금 연구를 해오시고 있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연구자이시고 전문가이시고 또그 키스트라고 하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그리고 뭐 여기 대전에 있는 애트리 그리고 또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 그리고 또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등에서 연구를 해오고 계시고 또 이제 이런 연구 성과를 인정을 받으셔서 뭐 대통령 표창도 받으시고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도 받으시고 애트리 연구자 상도 받으시고 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기도 하시고 네, 굉장히 이렇게 화려한 그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이제 2022년에는 이 튜터러스 랩스를 대표를 맡고 계신데 창업을 하시고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요. 이제 이런 그뭐 음성인식 또 기계학습 요즘엔 또 인공지능이라고 더 폭넓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네, 이런 것들을 결합한 교육 분야에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이런 이제 튜터러스 랩스를 그 운영하고 계시고 음, 좀 이제 그뭐 전에서 좀 알고 있었지만 제가 좀 다시 찾아봤더니 이제 좀 수학 교육이랑 이제 뭐 초중고 전반의 교육하는 그런 서비스도 하고 계신데 수학이랑 외국어 그다음에 뭐 영어 발음 같은 걸 이제 뭐 교정해 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도 하고 계시는데 그 뭐 2024년에도 뭐이 K 스타터 뭐 이런 걸로 상도 받으셨지만 좀 뭐 최근에 알려진 게 이제 작년에 그 세계 최대 IT 전시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CES 2025에서 그 혁신상 이런 코치라는 그 아이고 네 그걸로 혁신상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요 제목을 봤을 때 AI 혁명 시대 인문사회 인재의 새로운 기회와 전략인데 이제 연구 이력이나 그리고 창업하시고 이런 경력으로 봤을 때 기회와 전략이 뭔가 굉장히 정말 쓸모 있고 뭔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이제 알려주실 것 같아서 저도 이제 크게 기대를 하고 왔는데 특히 학부생 여러분들 뭐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소개 여기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네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소개받은 박전규고요. 사실은 저는 애트리에 근무자면서 휴직을 하고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직이 두 개고 그래서 저희 애트리에 저랑 같이 일하던 동료들하고 같이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해서 튜터러스 랩스라는 스타트업을 먼저 스타트업을 지금 3년 반째 거의 4년 됐네요. 거의 4년째 운영하고 있고, 작지만 소소한 업적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강을 좀 미리 받았는데, 가급적이면은, 제가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충남대 학생들을 리크루팅한다.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현실적으로 조금 기부에 와닿는 방향으로 작성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고서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가 AI 혁명 시대이다. 그 다음에 인문사회, 특히 오늘 이 인문관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주로 이제 인문 쪽에 학부 학생들 좀 알고 있어요. 대학원생들 안 계시고. 그래서 사실 인문 학생들이 느끼는 고충, 그 다음에 장래,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100은 모르지만 좀 80은 안다는 차원에서 한번 디자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발표 자료를 듣고 나중에 제 강의 끝난 다음에 많은 질의응답 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 회사가 튜터러스에서 에듀테크 회사예요. 에듀테크에서 보는 AI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22년에 창업을 했고요. 배터리의 자연어 처리, 그 다음에 음성지, 인공지능 요 세 개 부문에 창업자 3명이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뭐 여러 가지 걸 만들었는데 저희가 애틀 출시다 보니까 애틀에서 쓸 수 있는 거대한 모델 요걸 디자인해서 저희가 만들었고 지금도 애틀에서 쓰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통칭 뭐 엔터프라이즈급 SLLM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소규모 또는 기관급에서 쓸 수 있는 LLM, 생성 AI 모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델을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이제 규모의 SLLM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쓸모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인문 그다음에 자연 그다음에 공대생들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굉장히 학제적인 방법론이 필요한 분야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창업하자마자 그 다음에 요 네 번째 보시면은 세 번째군요. 현재 국회에 인터넷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우전 스타님이 본회의, 그다음 기자회견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여러분들 뭐 국회 방송 보시면은 국회 방송에서도 실시간 중계를 하듯이 저희가 모든 상임회의에 실시간으로 음성실을 통해서 중계를 합니다. 그걸 저희가 위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음성식 기술이 대략 정확도가 97%, 98%입니다. 그분들이 싸우지만 않으면 거의 99% 정도 실제로. 그래서 요거는 잘 아시다시피 AI를 얼마나 잘 파인튜닝 하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엔트리에 몸 담는 수명으로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창업하자마자 한 10개 정도 이제 중소기업들 또는 대기업들이 비딩을 해서 한마디로 피 터지게 싸워서 저희가 그걸 쟁취해서 저희가 사업권을 따서 현재까지 5년째 서비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계기가 돼서 저희가 정책 세미나라고 있어요. 이 정책 세미나는 뭐냐면은 국회의원회관에서 1년에 약 1,500건 정도의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이제 정책을 만들 때 거기 기반할 수 있는 근거 자료 그래서 온 사회 각계 또는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 모셔다가 세미나를 하거나 발표를 합니다. 그때 나오는 모든 자료 이것을 저희가 단순히 텍스트가 아니고 멀티모달을 합니다. 멀티모델을 하면 영상, 음성, 텍스트 또는 그 포스터 같은 이걸 전부 저희가 인식을 해서 색인을 해서 일반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는 인프라 그 다음에 검색 엔진 이것까지 저희가 전부 공급하고 실제 유저원을 가서고 이런 케이스가 아마 거의 세계 최초다 이게 국회 측에서도 얘기하는 바입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제 기회가 온 게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큰 기회가 왔어요. 지금은 이제 살짝 망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주요 고객사 중에 천재라고 있는데 천재에서 월간 이 AI 디지털 교과서 때문에 쓰는 비용이 거의 없답니다. 그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비용. 그래서 상당히 많이 정책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민간적으로는 공교육적으로 상당히 성공한 시스템이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AI 튜터링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가 한 20명 정도 되지만 20명이 맞는 거를 전국에 100만 명 이상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만큼 이제 AI가 그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힘입어서 굉장히 많은 대중 우리 공교육에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AI 튜터링 솔루션을 전 세계 가장 큰 쇼죠. CES, 라스베가스 열린 쇼에서 저희가 혁신상을 수상을 했고 교육적으로 런 코치에서 저희가 브랜드명을 만들었는데 그게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아서 상을 받게 됐고요. 작년하고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일반화 많이 해오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이벤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국제회의
실시간 자동 통역이 있죠. 저게 한국어, 영어, 영어, 한국어를 양방향으로 시연하는 건데 실시간 통역합니다. 실시간 통역이 우리 저기 유병래 교수님도 하기 있어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통 그 번역 전문가들, 통역 전문가들은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으면 중간에 알아서 여기서 맥락을 딱 끊어서 번역을 해줄 때 이걸 잘 파악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는 이거를 살살살 이거를 일반적으로 컴퓨터하고 나하고 또는 AI하고 나하고 적절하게 소통해 가면서 맥락을 끌어주는 요 정도를 해서 이제 자동통을 실현해야 됐어요.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없으면. 그것을 저희가 작년에 여기 DCG,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거의 해외, 국내 대상 한 1000명 정도 모인 자리에서 시연했는데, 뭐, 무난하게 잘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 계시면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가면은 AI 휴먼이 서 있어요. 현재는 CD 부스하고 저기 LT 부스에 있는데, 가면 AI 휴먼이 한국어 남성, 남성, 여성 각각 AI 휴먼이 서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뭐, 화장실 어디인지 안내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안내를 해줍니다. 여기 AI 휴먼이 STT, 그다음에 TTS. STT를 하면 이제 음성을 인식해서 텍스트로 바꿔주는 거. TTS를 하면은 텍스트 투 스피치에서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거. 그다음에 중간에 뭐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주는 거. 이런 토탈 시스템이 앞에 안에 붙어 있고요. 이 토탈 시스템이 붙어 있고 뒤쪽에 LLM이 있습니다. LLM은 그 인천공항에 있는 모든 정보를 파악을 해서 이분이 어떤 정보를 원하는구나. 그걸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서비스에이션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12개국어로 자동 통번역 서비스를 작년 말에 론칭을 했고 혹시 가시면 지금도 써보실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뭐 저희 회사 소개를 조금 길게 했고요.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크게 세 파트를 준비했는데요. 대략 뭐 한 2, 30분씩 해서 한 5시 반쯤에 끝내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AI의 배경을 좀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에듀테크 쪽의 AI 기술.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주제인 인문사회 또는 인문사회 인재에 대한 새로운 기회와 전략으로서 AI를 어떻게 알아보시겠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피부에 와닿는 정도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2026년이죠. 5년 전에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아마 5년 전에는 AI가 이렇게 붐도 안 일었고, 인문사회 쪽에서 AI가 관심도 없으셨을 거예요. 이때 과연 AI가 어떤 스테이터스였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오른쪽은 바카미타이라고 혹시 일본어 전공 자 계시면은 바카미타이, 바카가 바보라는 뜻이죠. 바보같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보 같죠? 저게 스틸컷 이미지에다가 오디오를 입혀서 립싱크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저걸 이제 보통 저희가 립싱크 기술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이제 바보 같은 기술이 5년 전에 나오는데도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쪽에도 한 번 더 나오겠지만 미국 대통령 50명, 역대 대통령 50명을 동시에 바카미타이 운율을 맞춰서 립싱크하고 애니메이션하는 그 기능까지 저 당시 한창 유행했어요. 저게 2020년도에 유행하던 바카미타이, 즉 생성의 AI 기초가 됐던 이미지 생성 기술의 하나였습니다.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2019년에 지금 챗GPT의 핵심 컴퓨터 기술인 아, 그 GPT-3가 나왔어요. GPT-3 핵심이 뭐냐면은 이 당시에 챗GPT 나오면서 이걸 시험을 했어요. 소설 작성하는 거, 번역하는 거, 요리하는 거, 그 다음에 기사 쓰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이 당시 얼마나 혁신적이었냐면은 기사를 썼어요. 이 GPT-3란 엔진이 기사를 썼어요. 썼는데 일반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사람이 쓴 것 같아요? 기계가 쓴 것 같아요. 저 당시 기술로도 사람들이 반반이었어요. 50대 40%, 이거는 사람이 쓴 것 같다. 40%는 기계가 쓴 것 같다. AI가 쓴 것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만큼 상당한 확률로 기계가 우수했습니다. 엄청나게 우수했죠. 그래서 정말 강력한 명제가. 근데 흥분하지 마라. 이것은 진정한 진리가 아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모델, 뭐 여러분들 언어 모델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A라는 단어 다음에 B라는 단어 나오고 B라는 단어 다음에 C라는 단어 나와요. 근데 A라는 다음에 B가 나올 확률이 뭐 3%예요. 50%예요.
80%예요. 이렇게 정원이 하는 게 언어 모델이에요. 근데 이 언어 모델이 어떻게 발전되냐면 이렇게 단어를 추정하는 것부터 문장을 추정하고 단락을 추정하고 그러다가 개념까지 추정하는 게 오늘날의 LLM. 요거 다름 아니에요. 전부 확률과 통계와 모델링의 게임. 그래서 결국은 이 당시에는 진정한 지능이 아닌 무단의 증명이 결과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2060년에 기사 제목을 읽었어요. 오픈 AI의 새로운 진폭제 모델은 굉장히 우수하다. 그런데 여전히 아무 생각이 없다. 지능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딥마인드 너무 잘 아시죠? 딥마인드에서 또 이런 맥락이 있어요. 우리가 반세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세기 AI 노력에 불구하고 곤충지능 정도도 제대로 구현 못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뒤는 뭐죠? 지금 거의 전문가의 그 정의까지 지금 받고 있죠. 아마 그 일론 머스크가 그런 예언을 했는데 얼마 전에 사람은 별로 할 일이 없을 거다. 대학을 갈 필요 없을 것이다. 심지어 이런 예측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전문가의 정의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임의범들과 의학 전문가, 임상가들, 의료별 일들을 AI가 상당히 담당하고 이쪽에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어쨌든 5년 전과 지금은 정말 성장격의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우리가 싱귤레리티, 특이점을 한번 살펴보죠. 특이점이 뭐죠? AI의 지능과 사람의 지능이 같아지거나 AI가 사람의 지능을 넘어서는 이 시점을 저희가 통상 특이점, 또는 싱귤레리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싱귤레리티를 예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이론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구글의 그 CTO인 그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했어요. 그 건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커즈와일 악기 있죠? 그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데 이 레이 커즈와일이 대략 2045년도에 인간 지능과 기계 지능이 같거나 기계가 사람을 넘어서 시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 뭐 비슷해요, 맞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의 의견이고요. 실제 저희 같이 AI를 전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싱귤러리티 빨리 도생을 한번 정말 토론을 심하게 해봤습니다. 그게 2015년에 저희 같은 이제 AI 엔지니어들이 리서치를 하고 그것을 2017년에 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냥 논문을 발표한 게 아니고요. 여기 ICMA라는 거, 립스, 지금 이제 유립스라고 표현하는데, 저 논문 저 학술지 두 개가, 우리 소사이트에서 가장 유명하고, 유명한 학술지입니다. 조 ICML 또는 UDC 한번 그 학술대에 실리잖아요. 그럼 구글에서 데려갑니다. 아마존에서 데려가고 애플에서 데려가고. 그 정도로 한 번 정도의 돈만 실려도 강력한 리크루팅 구상이 되는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공대 쪽에서 뭐 SCI 논문, SCI 논문이 싫어야지, 이제 학교에서 뭐 대학원 진학할까 아니면 뭐 구글에서 날 데려갈까 이렇게 염려를 했는데 저건 뭐 실리자마자 바로 삼성에서 거제를 그 정도로 파급력이 있는 이 학술지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요 학술지에 논문을 실은 35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략 45년 내에, 2015년 기준으로 45년 내에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을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고 120년 내에는 인간의 직업을 다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어요. 이게 챗GPT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성AI 때문에 정말 빨라졌습니다. 보시면은 요때 이제 나오면서 구체적으로 타스크를 한 100개 정도 잡았어요.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빨리 먼저 싱글렛에 들어올 것이냐 이런 걸 예측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략 뭐 은행원이 뭐죠? 숫자를 잡아요. 내 돈을 잡는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정교해야 됩니다. ST 잘해야죠. 말기 잘 알아먹어야죠. 어떤 은행으로 가있는딴 은행으로 있어요. 그럼 큰일 나죠. 굉장히 정교한 업무를 다뤄야 되는데 대략 뭐 15년 기준에서 15년 내에 나올 것이다. 이거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이미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33년도, 약 2년 뒤에는 심한 작업 환경에서 내가 뭐 스타벅스에 앉아갖고
줄줄줄 얘기하면은 그것을 정리해서 소설감을 집필해 줄 것이다. 대필이죠. 대필해 줄 것이다. 이거 가능해요. 지금도 일부죠. 이미 뭐, 그,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작가의 그 고속편, 고속편 작성하는 거를 이미 작성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굉장히 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6개월, 1년 걸리던 초편 작업이 뭐 한두 달 만에 뚝딱 하고 끝나는 그런 시대에 이미 이르렀고, 그래서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것. 그 다음에 뭐 일부는 이미 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고등학생 수준의 프로젝트, 이쪽에서 잠깐 소개했겠지만, 2022년에 챗GPT 3.5가 나오자마자 그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즘 디 애틀랜틱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The College Essays 때 컬리지 에세이는 갔다 이제 챗GPT 때문에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뭐 26년에 고등학교 올해 걸렸죠. 고등학교 선생님들 이미 끝났죠. 22년도 챗GPT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베스트 레시피 이미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뭐 외과의 빨래 얘기 이런 것은 내요. LG전자에서 거의 10년 동안 심혈 기울여서 하고 있는데 거의 슬로우 비디오로 빨래를 대긴 해요.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수준은 아직까지 좀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번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시간으로 정말 빠르게 뭐 100페이지로도 딱 몇 초 끝나고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제차 스톤 정도의 학습점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언어, 그 다음에 메신저의 외계어만 있다 그러면 뭐 거의 실시간으로 번역이 가능한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대략 이미 된 것들 또는 된 거에 근접한 기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지금 표현을 알 수 없이 이렇게 싱귤러리티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5년 내에 뭐 이런 게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보셔도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우리가 챗GPT가 2019년에 3.0이 나오고 2022년에 3.5가 나오는데 그 이전에 AI가 한 10년 동안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챗GPT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다음 기술적으로 성공한 배경이 이미 약 10년 동안 그 에너지가 축적돼 있었던 거예요. 이제 공동체에 대한 엔트로피가 이제 막 쌓여가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졌고요. 결국은 이 AI라는 게 언제부터 나왔냐? 제가 아까 딥마인드에서 우리가 안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AI가 곤충 정도의 멀티태스킹도 구현 못하고 있다고 표현했었죠. 근데 실제로 AI의 용어는 1956년도에 이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존 맥카티라는 교수가 56년도에 만들었고, 저희도 인정하지만 대략 중요한 핵심적인 AI 알고리즘은요, 대략 90년도에 다 만들어졌어요. 유기물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ANN, Artificial Neural Network에 표현하는데, Artificial Neural Network의 핵심적인 알고리즘은 이미 90년대에 다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과언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거의 20년간 정체돼 있었냐? 기계가 못 따라왔어요. 데이터가 없었고 기계가 못 따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메모리가 어마어마하죠. 그다음 GPU 같은 굉장히 강력한 컴퓨팅 메커니즘이 있죠. 다음에 중간중간에 저희 도메인에서 요 앨런 튜링이라고 있는데 그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을 딴 튜링 어워드. 저게 어, 우리 컴퓨터 소사이티의 노벨상하고 똑같습니다. 튜링 어워드를 받았다 그러면은 저분은 컴퓨터계 노벨상 수상 저분은 기준 어쨌든 세 가지가 결정적으로 됐어. 근데 대부분의 핵심 알고리즘을 90년대 만들어 있었는데 최근에 GPU라는 굉장히 강력한 컴퓨터 메커니즘이 우리 노트북에서 돌아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 예전에는 상상적인 수준의 데이터가 뭐 저희 지금 뭐 수백 기가짜리 USB도 있잖아요. 이런 정도의 핸들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저희 같은 연구자들 이 튜링 어워드를 받은 분들이 뭐 가장 대표적인 힌턴 교수 같은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해서 알고리즘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발전시켜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리가 오늘날의 AI 혁신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최근 비포 챗GPT 나오기 전에 히스토리가 쭉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정말 혁신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14년 에 딥페이스 페이스북이 해서 기술을 참 많이 발전시키는데 돈을 잘 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딥페이스가
2014년에 그전에 못했습니다. 거의 98%에 육박하는 그 사람 얼굴 인식 정확도. 지금은 거의 일반적으로 99% 정도 인식이 되고요. 저희도 국회에다가 국회의원 얼굴 300명의 국회 직원들 해서 한 1000명 정도씩 하거든요. 거의 99%입니다. 사진을 갖다가 올려도 그렇고, 뭐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도 그렇고, 잘 정도로 얼굴 인식, 그다음에 음성 인식, 음성 인식은 아까 제가 국회 그 의원들이 디베이팅하는 토론하는데도 거의 97% 정도 정확도가 나온다고 했죠. 그만큼 단위 모듈, 음성, 시각 이런 것들 단위 모듈로도 굉장히 높은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알파고, 알파고가 2016년에 후보가 대표사의 예상 계고 원방으로 됐죠. 그다음에 우리 유경래 교수님도 계시고 지금 최승근 교수님만 계신데 애트리에서 요 알파고 같은 해에 다운키즈 왕중왕전에서 우승했어요. 10년 전, 10년 전. 요때 우승했는데 저것도 굉장히 친절히 쓰지 않았어요. 그때 저희가 대략 13만 권 정도의 책을 저희 서버에 공개한 서버에 넣고 돌려서 다운키즈 인간하고 그래서 요즘에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언어 처리하시는 우리 이현주 교수님도 계시지만 언어 처리의 악명 로봇이 여러 가지 타스크들이 있어요. 뭐 여기 보시면 블루, 스쿼드 이런 타스크들이 있는데 이때 대부분 다 극복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문법이 얼마나 우수하냐, 번역을 얼마나 잘하냐, 그 다음에 맥락을 얼마나 잘 파악하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컴피티션 하는 모델이 있는데 대략 뭐 이 당시에도 뭐 90, 5%, 90%까지 높은 성능을 내려놓고 GPT가 나타나고 그래서 저것은 더 이상 우리가 극복해야 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쓰고 있는 핵심 알고리즘, 그러니까 LLM에 포함된 핵심 알고리즘 또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핵심 알고리즘은 대략 90년도에 많이 개발됐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핵심적인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오토엔코더 이런 것들이고 이게 뭐냐면은 현재 그 우리가 알고 있는 LLM에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의 가장 핵심이 트랜스포머라는 게 있는데 이 트랜스포머도 요 인코더하고 인코더 파트가 있고 디코더 파트가 있어요.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은 인코더 파트가 있고 디코더 파트가 있는데 이거 다름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인코더 파트와의 디코더 파트의 알고리즘을 얼마나 정교하게 디자인하고 구현했냐, 많은 계산을 쓰냐, 요거에 따라서 정확도가 달라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1920년대에 사람 얼굴을 넣고 이렇게 뭐 실컷 몇 개 넣고 이것을 가지고서 눈을 감았다가 뜨는 걸 만든다. 아니면 뭐 살짝 돌린 얼굴에서 뭐 정면 얼굴 보게 된다. 뭐 이런 걸 추정하는 기초적인 기술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어때요? 거의 뭐 사람의 흑백, 뭐 인종차별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하얀 사람 되면 검은 사람 나오고 우는 얼굴 나오면은 뭐 우는 얼굴 나오고 자유자재로 변형 가능한 이런 기술들이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고 결국 알고리즘은 요 알고리즘을 그대로 따라가고요. 조금씩의 베리에이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희가 이제 이 당시에는 오토엔코더라고 했는데 지금 뭐 베리에이션 한자만 딱 넣어서 여기다가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이제 공학자들이 집어넣어서 개선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그 호모데 동종의 피부색, 그 다음에 뭐 표정 이런 걸 생성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다양한 뭐 조각, 조도 반영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2014년에 나온 혁신적인 알고리즘은 여기에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그 튜링 어워드를 받은 제자 그 중에 하나 이안 그 펠로라고 했는데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너무 혁신적이죠. 이거 보시죠. 이게 뭐냐면은 이 얼룩말하고 이 홍색말하고 실시간으로 변형하는 거예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보시는 이제 아까미 따위보다는 굉장히 혁신적인 알고리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알고리즘이 똑같아요. 인코더와 디코더가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는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어요. 제너레이터는 어떻게 하면은 옆모습, 그러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생성을 해냅니다. 그 다음에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게 생성된 놈인지 진볼인지를 구별되는 거. 요 두 개의 모듈이 경쟁해 가면서 빠르게 생성을 해내는 이런 기술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건 이제 이그젠플이에요. 요 이그젠플을 서로 배워가면서 학습해내는 거. 그러면 실제 예제를 학습하고 공통점을 추론하고 매우 정교하고 빠르게 미적골.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 나쁘게도 쓰이죠. 딥페이크 기술 쓰여서 예를 들면 내가 저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유튜브에 막 흘러나와요. 이게 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악의적으로 쓰게 되면은 굉장히 나쁜 기술 중에 하나인데 좋게 쓰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기술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메타에서 아까는 이제 눈을 뜬 얼굴에서 뭐 흑백 정도 생성했는데 예를 들어 눈을 감은 상태에서 뭐 눈을 뜨는 걸 지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지금 기술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인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이에요. 지금 음성인식, 그다음에 텍스트 분석, 그다음에 LLM 할 거 없이 트랜스포머가 반드시 쓰입니다.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AI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것은 대부분 거의 99%가 해도 과언이 정도로 이 트랜스포머가 쓰여요. 트랜스포머의 원천은 최초에 2017년에 구글에서 논문 쓰면 나왔습니다. 그래서 attention is all you need. 어텐션이면 다 된다. 지금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그래서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은 굉장히 강력한 병렬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I go to school 하게 되면 I는 나는, go 하면 간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트랜스포머는 I go to school 껌을 쫙 넣어주면은 출력다 해서 I go to school 껌을 쫙 넣어줘. 고도의 병렬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런 번역 메커니즘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 심지어는 문맥까지 동시에 보면서 풀어내는 것. 하는 게 이제 이 트랜스포머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이 현재 음성인식, 음성 합성, 이미지 인식, 그다음에 LLM 할 것 없이 안 쓰는 데가 없다. 그다음에 구글, 오픈 AI, 클로드 안 쓰는 데가 없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가 가장 중요한 변혁을 이루어내는 AI 핵심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이제 제가 싱글 모달리티를 봤어요. 음성인식, 그다음에 어, 시각인식, 이렇게 싱글 모달리티 봤어요. 이걸 모달리티를 단일한 모달리티 다룬다. 또는 단일한 모드를 다룬다 해서 싱글 모달리티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간단히 크로스 모달리티를 해볼 거예요. 크로스 모달리티는 뭐냐면은 텍스트에서 음성을 생성해내고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생성해내고 이걸 제가 통상의 크로스 모달리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모달리티의 뭐 가장 잘 알려진 게 음성 합성이죠. 텍스트 집어넣었더니 소리가 정말 사람처럼 유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기술들 일단 들어보시면은 Her face was against his breast. We have to reduce the number of plastic bags. Get down and dig in. We have to reduce the number of plastic bags. That's what Carnegie did. We have to reduce the number of plastic bags. That, she said. 네. 이게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 음질을 구현해내려고 그러면 보통 제 음성을 뭐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채집해야지 이 정도 소리를. 근데 지금은 어떻죠? 3초, 2초, 1초만 가지고 친구. 이 음성 가지고 들어보셨지만 졸린 음성, 화난 음성, 뭐 엄마가 아이한테 들려는 동화 구현 음성까지 다 하는 샘플 맞습니다. 이 정도로 크로스 모달리티가 굉장히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다국어까지 됩니다. 내 목소리를 가지고 집어넣어서 이거 영어로 합성해서 잘합니다. 뭐 그런 정도의 톤, 그 다음에 다국어,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셀팅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다. 이 기술을 대체 여러분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비법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크웬 3 TTS 같은 거 쓰게 되시면요. 거의 실시간으로 내 목소리를 이용해서 동화 구현이 가능한 유사하게 톤만 바꾸시고 지금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저도 유튜브를 많이 듣지만 유튜브 들어보시면은 거의 내레이션 할 때 사람 목소리처럼 들려주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뭐. 1999년을 1999년 뭐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잘못 나오는데 그거 TT했습니다. 근데 들다가 잘 놓지를 못해요. 언뜻 들으면 그냥 사람이 하는데 실제로 뒤에 보면 전부 기계가 하고 이런 형태로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모델의 대표적인 텍스트 주면은 화상으로 그려지는 거. 이거 지금 많이 쓰고 계시죠? 근데 요 기술도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아까 제가 2020년을 말씀드렸는데, 2020년에 요거는 사실 오픈 AI, 다른 데보다 먼저 이 AI2라고 앨런 인스티튜트라는 데가 있어요. 앨런 연구소, 미국에 있습니다. 상당히 잘합니다. 지금은. 하지만 2020년 실시에 나왔을 때는 정말 보잘것 없었어요. 저 위에 그림 보여주고 아래 텍스트가 없다 그러면 제가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래 큐를 딱 줘요. 세 사람이 소파에서 비디오 게임을 한다. 큐를 주면 끄떡끄떡 할 정도의 품질은 됩니다. 그러다가 불과 1년 뒤에 오프에서 달리라는 어마어마한 기술을 만들어내죠. 뭐 개를 산책시키는 투투를 입은 아기 무, 우리가 먹는 무죠. 무에다가 투투를 입힌 거죠. 이 정도의 이제 퀄리티가 나왔고, 요건 저희가 이제 많이 이용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아보카도죠. 아보카도 의죠. 아보카도 의자 딱 넣더니 아보카도를 이용해서 뭐 다양한 이미지를 렌더링해주는 이런 기술이 가능합니다. 1년마다 또 생산해냅니다. 달리2에서는 이용하지 다양한 프레이즈, 다양한 곡을 조합을 해서 요건 제가 일부러 실제로 안 이런데 제가 한번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곡을 조합할 때 테디베어, 워킹, 관광, 듀, 에어, 리서치, 언더문 뭐 이런 식으로 곡을 적절히 조합만 하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이와 같이 렌더링 해내는 정말 놀라운 기술. 그 다음에 또 다시 1년 뒤에 이번에는 뭐나 텍스트를 딱 타이핑 쳐주고 만들어주기만 하면 굉장히 정교한 수준의 사파를 만들어줍니다. 요 기술은 저희가 실제 교육청에 납품할 때도 이 기술을 씁니다.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이얼로그라고 하죠. 예를 들면 뭐 두 명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두 명의 대화를 넣어주기만 하면 요거에 맞춰서 사파를 만들어줘. 그러면 그건 발사기 만들어줘. 실제로도 쓰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궁극의 크로스 모델리티죠. 텍스트 찍어주게 되면 영화를 만들어주는 거. 요것도 메타에서도 먼저 시작을 했고, 네. 메타에서 먼저 이와 같이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구글에서 쭉 뛰어내다가 2023년이죠. 2023년도에 최초의 단편이 이와 같이 나왔어요. 이게 2023년 6월에 더 프로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이거 전체를 그 AR을 써서 만든 거예요. 조금 깜깜해서 그런데. 이게 23년 6월에 시나리오만 주고요. 12분, 13분 조금 안 되는 분량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상당히 퀄리티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거에 후속작이 계속 나왔었고요. 오디오도 다 만들었고요. AI가. 뭐 퀄리티는 좀 블러드돼서 조금 들어갈 수도 있는지 다운사이징 하는 건 좀 줄어서 그런데 뭐 봐줄만 합니다. 어쨌든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더 퍼스트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이제 들어보셨으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크로스 모델리티가 아닌 믹스드 모델리티라고 했어요. 믹스드 모델리티는 뭐죠? 섞여 있는 거죠. 텍스트하고 오디오, 비디오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믹스드 모델리티 했는데 음성 생성하는 부분, 표정, 그 다음에 통역까지 하는 거 이런 기술들이 이제 바카미타이는 아까 제가 여기 일본어인데 그 노래 나오는 것도 일본어예요. 일본어 하시는 분 알겠지만 그래서 이 바카미타이라는 음악을 맞춰서 립싱크를 해내는 기술. 그 다음에 여기 전체 미국 대통령 50대 역대 대통령 얼굴이 다 들어갔어요. 그 실시간으로 렌더링 기술들이 이미 가능했었다. 그 다음에 아까 돈 못 버는 메타, 지금은 돈 좀 법니다.
generating a first-person experience within the metaverse. Zuckerberg also announced work on a universal speech translator and generating a first-person experience within the metaverse. Zuckerberg 네, 보시면은 뭐 당연히 VR 안경을 쓰고서 VR이 요즘 너무 인기가 좋아서 메타에서 장래 소화하기 부담스러워서 외국으로는 안 팔라고 돼 있죠. 미국에서 벌써 200만 개 장을 팔리고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디바이스 중에 하나죠. 거기에 이런 기술들이 이미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당연히 음성인식, 시선 추적, 내가 그 VR 장비에서 내가 어딜 보고 있는지 시선 추적 다 해요. 그러면은 내가 어딜 가고 싶구나, 내가 어딜 보고 있구나 이런까지 다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저분이 이 기계 안에서 저 이상한 가방을 보고 있네, 저 가방에 대한 정보를 준다, 이런 것도 가능, 마케팅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VR 시스템이 의외로 상당히 쓸 데가 많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지구 반대편 사람하고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동 통역이 들어가니까 뭐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죠. 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게 적은 것 같아요. 1인칭 경험의 누적, 퍼스널 익스피리언스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이 VR 장비를 쓰고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누적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이런 VR 장비가 아닌 이런 안경에서 구현된다, 그러면 내 인생의 히스토리를 전부 기억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뭐 당연히 뭐 치매에도 도움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인지적으로 보조가 되는 걸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메타가 오래전부터 굉장히 치매를 위한 주는 기술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믹스 모달리티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궁극기 멀티 모달리티죠. 멀티 모달리티가 지금 오픈AI에서 이미 구현이 돼 있어요. 그죠? 음성을 얘기해도 되고, 텍스트 입력해도 되고, 그 다음에 사진 찍어서 올려도 되고, 그 다음에 막 스케치해서 올려도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멀티 모달리티가 이미 구현이 되고 있고, 얼마나 빨리, 얼마나 좀 더 편하게 UX가 만들어질 거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쓰게 되는 시점이 좀 더 빨릴 것 같은데, 기계적으로는 벌써 이미 구현이 돼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쓰는 챗GPT 5.5 이미 만들어져 있고, 아직 우리가 활성화시켜서 못 쓸 뿐이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봐도 아니야. 그래서 그 챗GPT에 쓰고 있는 음성 세대 위스퍼랑 같아요. 위스퍼가 현재도 꽤 어느 정도를 인식합니다. 제가 나 한국어 쓴다 그러고 시작 안 해도 한국어인지 알아요. 그다음에 인도 사람이 벵갈어 인식해도 그런 인식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떨어져요. 저희가 이제 또 희소 언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벵글라데시어 이렇게 학습 데이터가 많이 알려져 있거나 많이 없는 데이터, 그런 데이터는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데, 한국어만 해도 상당히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인천공항에 AI 휴먼을 12개월을 넣었다 했잖아요. 거기에도 위스퍼를 씁니다. 물론 그냥 쓰면 안 되고 좀 파인 튜닝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공항에서 쓰이고 있는 아주 전문적인 용어들, 이런 거 인식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일반적으로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배포를 하는 이런 과정도 거치고. 그래서 대충 정리를 해보면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생성 AI 기술에 대해서 히스토리는 쭉 살펴봤고요. 이 정도는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생성 AI는 지금 당장 많이 아시는데 그 바로 직전 히스토리, 저는 저 뒤에 히스토리는 조금 이 정도는 좀 아는 척을 하는 게 좋다 해서 제가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근데 현재 지구상에서 우리가 LLM을 한다 하는 중요한 그 업체들, AI, 구글, 알리바바, 엔트로피, 클로드 해서 쭉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리해봤는데, 일단 업체들별로 다들 멀티모달을 다 준비하고 있고, 핵심적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정말 GPT 5.5하고 클로드하고 비슷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불과 한 달 전에 야 이제 AI 다 갔네 그랬는데 지금 5.5 나오고서는 괜찮죠, 또 쓸만하죠,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엔지니어니까 엔트로피 클로드를 가지고 코딩을 하고 있는데, 코딩 능력만은 여전히 낙무불락이야 현재까지는. 근데 모릅니다, 또 오늘 또 GPT 5.0에서 또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내놓을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챗GPT 5.0가 방대한 지식을 정말 빠르게 정리를 잘해준다. 그 다음에
코딩하는 정말 클로드가 잘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LLM을 쓰는 사용자들 또는 이런 도구를 갖다가 얼마나 잘 쓰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간단한 정리를 하고요. 좀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 인문학도 이전에 AI 에듀테크가 과연 어느 정도의 스테이터스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MIT 테크니컬 리뷰를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요게 MIT 테크니컬 리뷰에 2023년 1월에 올라왔던 거예요. 2022년 10월에 챗GPT 3.5가 발표됐고 2달 뒤입니다. 정확히는 뭐 한 달 반 뒤인데 요 사파가 MIT 테크니컬 리뷰에 딱 올라왔어요. 이게 뭐죠? 거짓말하는 거죠. 헐루시네이션이 심한 그 당시만 해도 3년 전만 해도 헐루시네이션이 너무 심한 챗GPT를 이런 뿐을 했어요. 문맥이나 배경을 이해하는 힘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거짓말 너무 많이 해. 그래서 잘 써야 돼. 뭐 이런 정도의 컨셉으로 MIT 테크니컬 리뷰에서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되게 교육적으로 쓴다. 그런 어떤 장점이 있냐 하는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 애플도 몰라. 뭘 질문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근데 챗GPT 그렇게 답을 잘 해줘요. 정리까지 잘 해주면서 심지어 내 수준에 맞춰서. 그게 이제 챗GPT를 쓰는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다. 이게 현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의 정의까지 바뀔 정도로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솔직히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문가의 정의가 바뀌어 나오고 저도 감당 못하는 수준의 지식을 뭐 술술술 풀어주기 때문에 저도 일상에 요즘은 업무 공간에 챗GPT나 클로드가 없으면 앞에서 쓸 수 없는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한 3일 전인가 저희 엔지니어도 애트리에서 10몇 년간 공부하고 NC도 때 실장도 하고 우리나라 기업 최상 수준의 LLM 엔지니어거든요. 이충희 박사라고 있는데 오후에 하루는 오후 내내 클로드가 접속이 안 됐어요. 일을 못해.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쨌든 아주 사소한 질문부터 굉장히 고도한 질문까지 얘가 편하게 답변해 주니까 이거 친구께서 못 물어보겠는데 이렇게 다 답변하시죠. 그게 이제 최대 장점이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영어 형식으로 그러니까 챗봇이죠. 초창기에 우리가 챗GPT가 대화하는 이모지는 별났는데 챗GPT가 결국 어떤 형태의 답변을 줄 수 있는 대화하는 이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대화 형태로 사람처럼 답 준다. 그 다음에 뭐 책한 거 딱 넣었어요. 요즘은 이제 가능해졌는데 물론 작년까지 뭐 어려운데 이전에는 뭐 장문 그러면 그것에 뭐 수십 페이지 요새는 초장문을 입력합니다. 뭐 책 한 권은 통을 하는 건데 그래도 정말 그런데 챗GPT 몇 초네 그 정도로 인스턴트하게 답을 주죠. 그래서 이걸 뭐 책 한 권을 넣어도 요약하면서 설명을 나이스하게 주죠. 마지막으로 그거에 대해서 보고 교재예요. 세 줄로 이렇게 해도 정확하게 상당히 정확한 맥락으로 요약을 해주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 쓰는 용도. 내가 또 이거 필요한데 프로그램 짜줘. 이걸 특별하게 뭐 통계를 내죠. 이런 식으로 명령을 주면 뭐 한 글자만 넣어도 정말 완벽하게 통계를 주죠. 물론 이제 그 통계 나온 걸 해석하는 능력은 제 개인이 폭이 있지만 어쨌든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저도 그래서 3.5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발전을 했냐.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우리가 보통 MAU, 그러니까 Monthly Active User, 또는 DAU, Daily Active User,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걸 보시면은, 이게 보통 이제 ChatGPT 3.5가 나오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우리가 이 시스템을 릴리즈하면서 리서치 프리뷰, 이렇게 표현했어요. 리서치 프리뷰가 뭐냐면요. 우리 이 시스템에 자신이 없어. 그래서 일단 공개해보자. 일반에 공개해보고, 연구자들 공개해보고, 그 피드백 또는 UX를 열심히 받아서 우리가 개선해보자. 이런 용도로 3.5를 2020년 11월로 놓고 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난리가 났죠. 바로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6개월도 안 돼서 GPT 4.0 내봤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5.0 내지만 작년에 제 GPT 5 모델
5 모델 해놓고 뭐 거의 6개월 주기가 점점 빨라져. 이미 5.0 나왔다가 5.5 나왔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주기가 빨라지는데 3.5 시절에 뭐 미국 모의 사고법 시험에는 하위 10% 겨우 통과만 했는데 ChatGPT 나오자마자 뭐 상위 10%.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다루는 초등학교 수능 수학 문제예요. 초창기에는 거의 60점 이렇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 뭐 거의 100점이 늦자마자 정말 빠른 속도로 거의 100점 다 맞습니다. 이 정도로 빠르게 기술이 발전됐다. 볼 수도 있고 생물학 올림피아드 문제 73.5%인데 지금 뭐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풉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 많이 했었죠. 피노키오 것처럼. 지금 아닙니다. 상당히 정확하고 검색까지 해서 근거까지 찾아서 아 이거 근거 없어요. 아무리 찾아봤는데 근거 없어요. 이렇게까지 나와요. 제가 오전에도 뭘 찾아봤는데 찾다가 근거가 없대요. 믿을 걸 내리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입력의 자유도.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이제는 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초창기에는 이거 제가 그 청주에 딱 보여주면 아무도 어떻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게 뭐냐면 의사들이 쓰는 초본적입니다. 의사밖에 없어요. 근데 챗GPT 4.0 시절에 그냥 이거 원샷으로 인식했었어요. 그 정도로 빠르게 그 입력의 자유도 확장이 됐다. 그래서 지금은 뭐 노트에 필기로 웹 디자인하고 사진 찍고 탁 던져보면 저희가 알아서 찰떡같이 해석해서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어디까지 인식했어? 이런 정도로 빠르게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 이게 현실이죠. 2012년 11월에 사실 챗GPT가 성공하게 된 2달 만에 이거는 사실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챗GPT가 왜 성공했냐면은 우리가 보통 POC라는 거래요. 보통 저희가 연구 단계에서 R&D 단계에서 이게 실생활 했으니까 하기 위해서 보통 POC를 같이 합니다. 프로브 컨셉, 그러니까 개념 검증이라고 표현해서 이걸 하는데 챗GPT가 어마어마한 그 연구를 실행하면서 이런 업체들 또 대학들 그다음에 의료 업체들하고 국방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미리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22년에 챗GPT가 발표되자마자 사람들이 막 써요. 근데 쳐다보니까 스탠포드대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포드대에서 2달, 한 달 반 만에 이 서베이를 했어요. 기말고사 기간 동안에 챗GPT를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를 대놓고 서베이를 한 거예요. 대놓고 서베이에 응한 학생들 수가 대략 4,500명 정도였는데 놀랍습니다. 저는 정말 이럴 줄은 몰랐는데 난 너희들 정말 그럴 줄 몰랐어 그랬는데 그냥 선생님에 대해서 교수님에 대해서 숙제를 5%는 그냥 냅니다. 수정가는. 이 정도로 챗GPT가 각광을 받았죠. 왜 그렇겠어요? 자기도 잘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챗GPT 수정을 그대로 제시하는 케이스 5.5%. 그 다음에 약 60% 정도는 그래도 브레인스토밍하고 아이디어 도출하고 에어 작성하고 이런 용도로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쓰는 용도 그렇게 쓰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약 30%는 데이터를 딱 넣어주고 예상 문제 만들어줘. 너무 좋죠. 그죠? 예상 문제가 나올지 뭔지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예상 문제 만들어줘. 그래서 풀고 들어가요. 무조건 좋죠. 이런 정도의 편협성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었다. 이 정도. 이게 POC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POC라 하면 오픈AI 시장에서 미리 오래오래 전부터 스탠포드대든지 뭐 의료계든지 이쪽과 협업을 해서 우리가 챗GPT란 거 또는 GPT 3.0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니네 실제 생활에도 유용할 수가 있는지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2달 리서치 프리뷰로 론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파급력이 있었다 하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적으로 또 한번 다른 데서 검증을 했습니다. 이 월턴 패밀리 파운데이션이라고 써요. 이 월턴 패밀리 파운데이션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 한국에 들어와선 대박 실패하고 쫓겨난 월마트. 월마트의 설립자입니다. 이 월턴 패밀리 파운데이션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뭐 재단에서 기부도 많이 하고 하는데 챗GPT가 나오면서 이것도 똑같이 한 2달 정도 만에 서베이를 해봤어요. 전국의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K12하면 초중고 전체 학생 12개
12그레이드라고 표현해서 미국은 전체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랐습니다, 여러분. 뭐 거의 90% 학생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활용할 만하다.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쓰느냐? 수업 계획하고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하고 배경 지식 구축하는 데 쓴다.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와 거의 유사하죠?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이게 뭐 우리 인대생들이 좋아하는 수치로 뭐 95%의 뭐 신뢰 구간 그리고 뭐 3% 프로파일 3%의 OCR 이런 정도 나오고 수치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이게 2023년 1월에 월마 파운드에서 리포트를 냈고요. 이것도 계속 미국 사람들이 이거 좋아해요. 주기적으로 그 트래킹 보는 거. 그랬더니 다시 6개월 뒤에 또 있어요. 아까 요게 50% 초반이었는데 10% 올라왔고 요게 33%였는데 대략 10% 올랐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느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뭐 나쁜 용어로 냄비근성이라고 그러죠. 확 끌어오르죠. 뭐 그런데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6개월 우리나라 이 정도면 수치가 뭐 거의 80%까지 올라갈 텐데 미국 사람들은 겨우 10% 올라왔죠. 6개월 만에. 이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거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 보시면은 챗GPT의 비우호적이라는 게 대략 한 20% 내외, 긍정적인 게 모조리 그 교사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이다. 이 당시에 무슨 이벤트가 있었냐면요. 우리나라도 학군이 유명하지만 미국도 학군이 굉장히 중요해요. 캘리포니아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두 번째 가라면 서라라는 학군이 하나 있어요. 그 학군에서 챗GPT가 발표되자마자 바로 학교하고 그 학군에서 챗GPT 사용을 금지해버렸어요. 지금도 그 모드가 거의 안 바뀌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죠. 근데 이렇게 바뀌어가고 그 다음에 또 트래킹을 또 했어요. 아까 2개월, 6개월, 지금 1년 반 했더니 지금은 뭐 거의 미국 교사의 60%가 챗GPT를 옆에놓고 쓰는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교사의 과정한 업무를 덜어주는 용도, 그 다음에 수업을 준비하는 용도, 이와 같이 다양한 용도로 쓰고 있다. 그래서 AI가 존재하는 일을 명확하게 학교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POC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왓츠 스쿨 너무 잘 아시죠? 유명한 학교니까. MBA 쪽에 미국에서 뭐 워낙 유명한 쪽인데. 저기도 POC를 사실은 오픈AI가 계속 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에듀테크, 교육 쪽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아이디어를 여기도 거의 2달 만인가 3달 만인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챗GPT 쓰는 모두가 나올 거다.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기계가 여전히 불안할 거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잘 다독거리면서 우리가 활용할 거냐? 이렇게 단계적인 어프로치를 썼습니다. 이게 이제 왓슨 스쿨에서 공식적으로 낸 리포트예요.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 챗GPT를 일단 훌륭한 기전을 가지고 어떻게 학교 현실에서 응용을 해볼 것이냐 하는 이제 가이드를 나름 똑똑하신 분들이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서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당시만 해도 그 챗GPT가 뭐가 단점이었냐면은 2022년도에 론칭하면서 21년 9월인가 직전 연도 9월까지 거 검색이 안 됐어요. 지금은 되죠. 그 정도로 그 최신 기술이 안 들어가 있어요. 최신 정보가 없고 최신 기술이 없었고 그 다음에 논문을 인용하는데 인용을 안 못 줘요. 폴루스 때문에 이상을 주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 그 다음에 얘가 뭔가에 꽂히면 그쪽만 또 지배하게 봐요. 그러면 우리가 뒷단계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통해서 우리가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일반인들한테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그냥 던져주면은 거의 뭐 범위가 거의 틀어지지 않는 유사한 답변을 줘요. 그래서 이 풍부하고 다양한 분석이 안 나오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선은 이 풍부하고 다양한 분석을 서두르니까 이걸 감안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주고 요청을 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조금 고도화되죠. 사용자들이. UX가 좀 쌓여가고, 이런 방식으로 프롬프트 엔진을 했더니 잘 나오더라. 요거는 그 오픈 AI의 최초로 오픈될 때도요. 사실은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가이드가 8개가 있었어요. 근데 일반 사용자들이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프롬프트 엔진을 어떻게 잘할 건가에 할 개념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요게 오늘 슬라이드를 일부러 뺐는데 길어질까봐. 이렇게 하면은